탐색할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좀 더 융통성 있고 창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저스가 주장하는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는요. 첫 번째, 진솔성.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세 번째, 공감적 이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자, 진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진솔성. 진실하고 솔직하다는 뜻에서 일치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는 내담자를 대할 때 가식이나 왜곡, 거칠애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솔성의 그 중요성은 자기와 경험 간의 불일치를 줄여나가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진솔성은 내담자 자신의 경험의 개방과 접촉을 촉진하는 것을 작용하고 있고요. 진솔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서 상담자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를 대하면 상담자가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뭐냐면 또 두 번째 먼저 얘기하고 나눌게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낀 것을 표현하는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학생하고 상담을 하는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그냥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냥 좀 힘들게 말해도 괜찮아 괜찮아 사실은 힘들어 보여. 근데 그걸 말하죠. 괜찮아 괜찮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단 덧두드리죠. 근데 여기서 로저스가 말한 인간 중심적 상담에서는 진솔성. 내담자가 무엇인가를 힘들어하고 또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솔성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을 긍정적 존재로 여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이나 수용을 받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거나 왜곡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 조건들이 경험에 의해 개방적인 접촉, 진실한 자기의 발견,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가 뭐하다? 쉽다. 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긍정적인 존중이란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긍정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조건적이란 말은 내담자를 긍정적인 존재로 존중하되 그것에 아무런 전제나 조건도 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있어서 공감적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 우선 인간 존재와 공감인데요. 이거는 공감의 결핍은 고립, 소외, 고독,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공감의 결핍은 무한정의 경쟁을 초래하고요. 또 경쟁을 넘어서 무자비한 공격을 낳기도 합니다. 공감은 애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공감은 애착 형성을 촉진하기도 해요. 또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이타 행동을 촉발하기도 하고 또 공감적 이해는 또 희망과 치유를 제공합니다. 공감은 인간의 사회적 삶과 생존의 기초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삶과 생존의 기초래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공감은 동떨어진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뭐의 다리다? 소통의 다리다. 나와 상대방의 연결하는 소통,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의 다리이다. 공감. 그럼 공감을 못하면 어떨까? 소통이 안 되겠죠. 내 마음을 안 알아주니까. 그리고 공감은 인간의 물리적, 신체적 생존의 기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적 이해의 상담적 의미를 보면요. 진솔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내담자를 대할 때 상담자가 유지해야 할 뭐다?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면 공감적 이해는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즉 인간 중심적 상담자는 진솔성과 무조건적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되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내담자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진정한 경험과 접촉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제까지 부정되고 또 왜곡되어 왔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수용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수용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적 이해는 그래서 내담자의 주관적 감정 세계를 경험하되 자신의 사사로운 의견이나 감정을 덧붙이지 않으며 내담자의 감정에 동참하되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감적 이해 중에서 공감적 이해, 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적 이해와 진솔성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로 있지만 따로 똑같이 또 이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진솔성은 일질성, 투명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투명성은 내담자와의 내 인간으로서 대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공감적 이해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도 밀접하고요. 실제로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그 참조의 틀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용적 태도와 공감적 태도가 조화될 때 내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공감적 분위기가 연출하는 비평가적 또 수용적 속성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를 돌보게 됩니다. 이해심 많은 상담자의 그 경청을 통해서요. 경청은 뭘까요? 잘 듣는 거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와 자부심을 통해 내담자는 자기 개념과 현상적 경험이 일치하게 됩니다. 공감적 이해의 과정을 볼까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담자의 그 지각세계로 들어가서 머물고요. 매 순간 감지된 그 의미들에서 좀 민감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비판단적이면서도 일시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된 느낌을 전달하고 그 정확성을 점검하는 그런 이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감적 이해 치료적 효과를 보면요.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소외와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있고요. 내담자에게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이기 때문에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부여해왔던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또 내담자는 개성과 정체감을 갖게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이랬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 스스로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을 드러내주게 됩니다. 상담의 주요 방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에서는요, 사실은 특별한 상담 기법을 열거하거나 강조하진 않습니다. 자, 기법이 아닌 태도, 문제가 아닌 인간에 대한 강조가 인간중심 상담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경청, 반영, 명료화 등이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그 공헌과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공헌은 비교적 짧은 상담 기간을 통해서 상담자가 단계적으로 인지적 왜곡을 파악하여서 재구성함으로써 상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분석과 조금 상반될 수 있겠죠.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적 통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상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상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서를 인지에 따른 후속적 결과로 보는 입장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서가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가할 수 있다는 이론적 약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지금 인간 중심의 상담에 대해서 기법, 그리고 또 공헌과 한계, 또 그 전에 또 인간관,
주요 개념들에서 얘기를 나눠봤죠. 네, 다음 6차 시에서는 인지행동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